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남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미국 정부의 도감청이 각국의 대통령이나 수상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단 도감청의 핵심에 서 있는 미국 국토안보국은 거의 50억 개의 해외 휴대전화기의 위치를 추적, 감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위치와 네트워크망의 감청을 진행한다고 하니 캐나다에서 미국인과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 전화통화에서 폭탄이나 테러 관련 단어를 사용하면 미국 입국 시 주목인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 국토안보국 NSA는 거의 500억 개의 해외 휴대전화기 위치를 추적, 메일을 감청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했습니다. 4일 워싱턴 포스트지는 NSA가 수천만 명의 해외 거주 또는 여행 중인 미국인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전 세계의 모바일 네트워크 케이블망을 도청해 수십억 건의 관련 정보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정도의 데이터 수치는 실제로 도청 행위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휴대전화기 사용자의 관련 정보 대부분을 파악하고 현재 위치를 지도를 통해 추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사용자가 전혀 의심하고 있지 않는 동안에도 여행 동반자라는 의미의 코트래블러라는 강력한 컴퓨터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NSA는 용도를 알 수 없지만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거의 27TB 또는 그 2배가량의 천문학적 용량의 정보를 간직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 도서관의 모든 출판물 용량의 2배가 훨씬 넘는 분량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 내 인권운동가들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기본권 침해 방지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NSA의 이 같은 휴대폰 감청이 폭탄이나 테러를 암시하는 다양한 문자나 대화를 자동 검색 기능으로 미리 체크함으로써 미국의 안보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캐나다의 콘도 시장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역마다 공급량에 따라 콘도 가격이 다소 출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캐나다 국내 주택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콘도 시장이 내년에는 평균적으로 하락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3일 캐나다 모기지 전문가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내의 주요 콘도 시장이 향후 2년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 다소 불안정한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콘도 시장이 화랑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면서 시장 열기가 다소 식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수요와 공급 불균형과 관련해 현재 전체 평균 26,000에서 32,000 유닛 정도 발생하는 수요에 비해 평균 공급 물량이 43,774유닛으로 2배에 가까운 수준에 보이는 등 지난 몇 년간 신축 이전 단계에 판매됐던 신규 콘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콘도 시장의 가격 불안정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콘도 시장의 안정세는 유지될 전망임을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수요와 공급 불균형에 따른 단기간의 불안정성이 장기적인 콘도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유로는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고 결혼과 자녀 계획을 뒤로 미룬 독립 여성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모기지 강화와 젊은 직장인들의 도심지 콘도 선호 현상 등 콘도를 찾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콘도 시장의 성장은 장기적으로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캐나다에도 남녀의 임금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석사학위 이상 고학력에서도 임금 격차가 현실이어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토론토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최근 조사 결과 캐나다 국내 경영학 석사, MBA 소지 여성들이 남성 MBA 소지자들보다 훨씬 적은 연봉을 받으며 사회에 진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영리기관 카탈리스트 캐나다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MBA를 취득한 캐나다 여성들은 학교 졸업 후 첫 고용계약 시 남성 MBA 취득자보다 연간 $8,167의 적은 연봉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남성 MBA 졸업자들의 58%가 말단 하급 직원으로 시작하는 반면 여성 졸업자들의 경우 72%가 첫 직장을 말단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경력을 쌓아나가는 과정에서도 남성들의 경우에는 국제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업무가 맡겨지는 반면 여성들에게는 좀처럼 중요한 업무들이 맡겨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여성 MBA 졸업자들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등이 적은 공공 분야로 진출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군에 입대한다는 자녀를 둔 한인 가정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육군에서 짧은 기간에 4건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캐나다 군 생활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캐나다는 적이 없다고는 하지만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 UN 평화유지군 등으로 무장 파병되고 있어 이런 점이 영향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캐나다 육군에서 일주일간 4번째로 보이는 자살 사건이 발생해 원인과 대책을 싸고 군과 정부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C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퀘벡주 발카르티 기지 소속 46살 실백 릴리에브르 상사가 금주 초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자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육군에서 3명이 자살한 데 이어 일주일 새 4번째 자살 사건이 될 것 같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살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국방부의 전문가들은 주초 자살한 릴리에브르 상사와 지난주 자살한 3명 모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파견되었던 경력을 들어 전투 지역에서 목격한 참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자괴적 우울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릴리에브르 상사는 지난 1985년 육군에 입대 이후 보스니아에 2차례 파병됐고 2010년과 2011년 아프가니스탄 전투 지역인 칸다하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한 릴리에브르 상사에 앞서 자살한 3명은 모두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나다 야당의 시민당의 피터 스토퍼 의원은 해외 파병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는 병사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군인 관리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며 해당 병사들이 군을 떠나기 전에 치료와 사회 적응 훈련 등 모든 전환 과정을 마친 뒤 제대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지난 2011년에는 22건의 군내 자살 사건이 발생했으며 2012년에도 13명이 자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노후 문제로 개선 방법을 검토 중인 페툴로 다리를 놓고 뉴웨스트와 서리시 간의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후 문제로 개선 방법을 검토 중인 페툴로 다리를 놓고 뉴웨스트와 서리시 간의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확장된 다리로 더 많은 차량이 시내로 몰려드는 것이 싫은 뉴웨스트 측과 페툴로 다리를 꼭 이용해야 하는 서리시의 확대 신축과 기존 보수의 주장이 타협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사용으로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현재의 페툴로 다리의 개선 방법을 두고 서리와 뉴 웨스트 민스터가 반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시는 페툴로 다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페툴로 다리 개선의 두 주체인 것입니다. 서리시는 현 페툴로 다리보다 더 시설을 확장한 6차선 규모의 새 다리 건설을 주장하고 있으나 뉴 웨스트민스터는 현재의 페툴로 다리를 보수해 차선이나 차량 통행량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 웨스트민스터가 6개 레인을 갖춘 대형 다리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교통체증 때문입니다. 대형 다리가 들어설 경우 뉴 웨스트민스터를 지나는 외부 차량이 급증할 것이 당연하며 이에 따라 뉴웨스트의 간선도로들은 이들 차량으로 늘 북적일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척 푸치 메이어 뉴 웨스트민스터 시의원은 주중에 우리 시를 관통하는 외부 지역 차량이 이미 40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며 만약에 페툴로 다리가 더 확장된다면 좁은 면적과 부족한 도로의 웨스트민스터시는 더 이상의 외부 차량을 감당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넓은 다리가 필요하다면 코키틀람으로 연결하라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서리시의 톰길 시의원은 현재 페툴로 다리가 가진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작은 규모로 인한 교통체증이라며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하루 종일 부족한 통행량으로 다리를 건너기 위해 대기하는 차량으로 교통이 마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광역 밴쿠버 지역의 차량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교통시설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 몇십 년 후 우리는 또다시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리시가 주장하는 6차선 다리는 BC주의 여러 지자체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툴로 다리의 개선에 있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은 뉴 웨스트민스터 지역입니다. 따라서 뉴 웨스트민스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같이 도출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물론 시간이 많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페트로다리 보수 또는 교체안의 최종 결정이 늦어질수록 이에 따른 추가 비용과 메트로 밴쿠버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어 이 문제의 해결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트랜스링크는 페트로다리 보수 비용으로 3억 달러를 이미 유치한 상태이며 트랜스링크 측은 새로운 대형 다리가 건설될 경우 이 금액을 다리 건설 비용으로 모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뉴웨스트민스터 고등학교가 내년 여름까지 써야 하는 교육 예산이 바닥나 일시 폐교의 위기까지 몰렸다는 뉴스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상황이 무척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 예산을 다 써버린 학교만 탓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주정부가 교육 예산에 인색하다 못해 삭감하는 지경에 지역 교육부도 별 수 없는 상황입니다. BC 주의원인 스펜스 챈트라 허버트 씨가 교육 예산에 인색한 BC 주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올해 5월 새로운 주정부가 출범한 후 시작된 가을 학기에 BC주 소속 교육청들은 예년보다 삭감된 예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영향으로 델타시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던 통합버스 서비스를 절반 규모로 줄였으며 코키틀람에서는 50여 명의 교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은 재정 부족으로 인해 폐교 위기에 물린 뉴웨스트민스터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2013년, 2014년 예산을 이미 모두 소진해 내년 여름까지 남은 금액이 약 6만 불 정도라고 합니다. 허버트 의원은 청소년들의 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가장 큰 투자라며 BC주는 이미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아동 빈곤율의 문제도 안고 있는데 여기에 교육 분야까지 흔들린다면 앞으로 더 심각한 결과로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장 눈앞의 비용을 줄여 아이들이 낙후된 환경에서 낡은 책으로 공부하게 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며 BC주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캐나다와 국제 무대에서 BC주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음 세대에 그 짐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트랜스링크의 주요역에서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팀이 34개라고 합니다. 혹시 이들의 공연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랜스링크가 이들 허가된 공연팀을 42개의 팀으로 늘리기 위해 8개 팀을 선발하는 오디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좋은 팀들이 선발돼서 메트로 밴쿠버의 여러 스카이트레인역에서 이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5일 트랜스링크가 So You Think You Can 버스크 오디션을 주최합니다. 이 오디션에서 선정된 8개 팀에게는 대중교통시설에서 공연할 수 있는 자격증 버스킹 라이센스가 주어집니다. 오디션은 뉴웨스트민스터시의 넬슨 코트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랜스링크의 지아나 링 씨는 공사 측에서는 스카이트레인역에서 주기적으로 공연하기를 원하는 42개 팀에게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 34개의 팀이 이미 자격을 가지고 있어 8개의 팀을 새로 뽑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오디션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음악과 퍼포먼스인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디션의 상위 4개 팀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만날 수 있으며 12월 5일부터 15일까지 트랜스링크 웹사이트에서 인기투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팀은 16일 발간되는 버저를 통해 발표됩니다. 이번에 주어지는 자격증은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밴쿠버시의 6개 스테이션에서 공연하게 됩니다. 6개 역은 워터프런트, 버라드, 그랜빌, 시티센터 그리고 커머셜 브로드웨이 역입니다. 국제적인 관광도시인 밴쿠버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실종되어 경찰과 관계자들이 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관광차 밴쿠버를 방문한 영국인 관광객이 일주일째 행방이 모연해 밴쿠버 경찰이 수색 중입니다. 만 22세의 토마스 빌링 씨는 지난 11월 25일 아침 9시경 이스트 브로드웨이 지역에서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 행방이 모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그가 11월 말경 미국으로 넘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12월 7일에는 영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영국에 있는 그의 가족과 접촉했으나 실종 후 가족에게도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가 하이킹에 관심을 보였으며 놀스셔 산악지대를 비롯해 광역 밴쿠버 지역의 여러 하이킹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점을 들어 혹시 무전여행 중이 아닌지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밝힌 빌링의 외모는 170cm의 신장에 72kg의 체구이며 짧은 금발머리에 파란색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실종 당시 검은 자켓과 회색 밀리터리 스타일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평소 토마스가 아닌 텀으로 불리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로 동결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4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1%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에 향후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논의를 완전히 중단하기로 선언했던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번에 인플레이션 하락 위험이 더 커졌다며 가계의 불균형을 둘러싼 위험은 여전하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위험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문구를 당분간 고려하지 않겠다며 출구 전략 가능성을 크게 낮췄던 캐나다 중앙은행은 부양 기조를 더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문에는 오는 2015년 말쯤 캐나다 내 생산시설이 완전 가동률 수준을 회복하기 전까지 정책을 조정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 타임이 한류 스타 싸이의 젠틀맨을 올해 최고의 바이럴 뮤직비디오로 선정했습니다. 한류 그룹 소녀시대의 I Got a Boy는 2014년 올해의 노래 톱10 랭킹 중 5위에 뽑혔습니다. 이로써 싸이는 2년 연속 타임에 이름을 올린 가수가 됐습니다. 지난해는 강남 스타일로 타임이 발표한 올해의 노래 탑10 2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소녀시대는 아시아 가수로는 유일하게 올해의 노래 탑10에 이름을 걸었습니다. 뉴욕 열차 사고로 숨진 고 안기숙 씨의 장례식이 6일 뉴욕 플러싱에서 치러진다고 합니다. 7일에는 안기숙 씨가 생전에 다니던 퀸즈 우드사이드의 성 세바스찬 성당에서 발인 미사가 열립니다. 고인의 유해는 화장돼 한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연방하원은 3일 안기숙 씨 등 희생자 4명을 애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고인의 거주지였던 퀸즈 우드사이드를 지역구로 하는 조세 크라울리 의원과 그레이스 맹 의원의 제안으로 열린 추도식에서 의원들은 추모 성명서 낭독과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글이 지난 6개월간 로봇 기술 업체 7곳을 인수하고 관련 기술주를 고용하는 등 자체 로봇 생산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구글의 로봇 개발에서 주목되는 것은 상품 택배 로봇이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개발되고 있는 로봇이 무인 운전 차량과 함께 개발돼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자동화 택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 온라인 상점인 아마존이 무인기 택배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하면서 구글의 이 자동 택배 로봇은 아마존의 대항마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구글은 이미 샌프란시스코와 세너제이 지역에서 당일 배송 식료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1일 택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무인 비행기 드론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를 돕는 단체인 퍼스트 스텝스가 주최한 빌딩 브릿지 베네핏 콘서트가 지난달 9일 캘거리 대학 론자 센터에서 많은 교민과 캐네디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캘거리 한인 장로교회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태리에서 활동 중인 강영규 음악가를 비롯한 캘거리 시향 소속 바이올리니스트와 엠브르스 대학 플룻 교수가 참가해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4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음악회에서 모은 기부금은 총 8,283.27달러로 이 금액으로 북한 어린이 10만 명 모두에게 3일 동안 콩우유를 급식할 수 있다고 퍼스트 스텝스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캐나다 세무당국의 해외 자산 신고 절차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새롭게 강화된 해외 자산 보고 방법 및 세금 보고 상식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모자익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김준영 회계사가 강사로 나오며 2014년 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모자익 버나비 사무소에서 진행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중 한국이나 미국 등 해외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즈뉴스입니다. LA 한인타운 관할 올림픽 경찰서가 연말 커뮤니티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산타 신발 모으기를 하고 있다고 LA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산타 신발 모으기 캠페인은 한인타운 내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것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림픽 경찰서는 오는 11일까지 경찰서 앞에 비치한 수거함을 통해 신발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서는 지난해에도 같은 행사를 열어 600여 명의 아동에게 새 신발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하이디 스토클라인 씨는 이 행사의 목표는 1,500컬레라며 관할구역 내 LA 통합교육국 소속 학교들과 연계해 새 신발이 필요한 어린이들의 명단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를 제외한 다른 한인단체의 참여는 없는 상황이지만 새 신발을 받아 기뻐하는 아이들과 사주고 싶어도 살 형편이 못돼 눈물 지었던 그 부모들을 보면 행사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림픽 경찰서는 12일
오후 5시 커뮤니티룸에서 저소득층 아이들과 함께하는 연말 행사를 개최하며 산타 신발과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고 마술쇼, 장기자랑 등을 함께할 예정이어서 훈훈한 열기가 지금부터 느껴집니다. 영국의 가디언지가 한국의 소주를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술이라고 극찬했다고 LA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지는 온라인판을 통해 소주,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술이라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이 칼럼은 3일 현재 가장 많이 본 기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칼럼에 따르면 소주는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증류주로 꼽히며 이 가운데 진로 소주는 세계적인 보드카 브랜드인 스미노프보다 3배 이상 많이 팔렸다고 전했습니다. 칼럼에서는 맥주를 좋아하는 이라면 반드시 소맥 제조법을 알아야 한다고 전하면서 맥주 70%에 소주 30%를 섞어 마시는 소맥이 가장 인기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가디언지는 한국의 슈퍼스타 싸이의 광고로 인해 소주 인기가 올라갔다고 부연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학술 토론회에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한국 측 주장이 설득력이 훨씬 크다고 한 미국의 한국 문제 전문가의 발언을 뉴욕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2일 동북아 역사재단 주최로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열린 카이로 선언 70주년을 기념한 국제학술 토론회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문제 전문가인 레리 닉시 박사는 19세기 일본 정부 문건을 고려할 때 독도는 한국 땅이 분명하다며 자신은 다케시마 대신 독도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닉시 박사는 일본이 노골적으로 독도 영유권 침탈 의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한국 주장이 일본보다 확실히 강하며 일본은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9세기 메이지 시대에 일본 정부에서 나온 문건들을 보면 많은 경우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밝히고 있으며 일본 주장대로라면 1905년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협상하고 조약을 맺어 독도를 사들였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런 조약이나 협상을 제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영토에 편입했으므로 이는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볼티모어 대학 존 레니쇼트 교수도 일본 해 문제에 대해 1929년 국제수로회의에서 국제사회 지도에 일본해가 들어갔는데 전쟁이 끝난 이후 미국이 일본 지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더 악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닉시 박사는 미국 의회조사국 연구원 출신으로 현재는 한미문제연구소에서 활동 중입니다. 예술을 위한 팁이라는 사인과 함께 거액의 팁을 받은 종업원들의 사연이 소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고 시카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4일 시카고 선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시카고를 비롯한 중서부 지역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소재 식당 및 주점 종업원들이 예술을 위한 팁이라는 인스타그램 주소, 사인과 함께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1만 달러의 팁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카고 위커파크 소재 바운더리 버거 전문점 종업원은 373.36달러의 음식값과 함께 3,000달러의 팁을 받았다며 남성 4명이 함께 왔는데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평범했다고 합니다. 일행은 팁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자 걱정 말고 받으라며 대신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산서에 적힌 인스타그램 티스포 지저스 계정에는 그동안 지불한 거액의 팁이 적힌 계산서 사진이 모두 게재되어 있으며 주님의 일을 한다. 한 번에 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lam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